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뉴미디어 트렌드 함께해 주실 분이죠. 콘텐츠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어디 계시길래 이렇게 주변이 좀 소란스러운데요? 예, 지금 제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쁘시군요. 네. 네. 자, 그래도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어요?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다운받은 앱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네. 어떤 앱일 것 같으세요?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그 SNS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네. 페이스북은 아니죠? 매 1등이긴 했었죠. 근데 지각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네. 네, 2019년, 18년에 다운로드 1위는 페이스북이었어요. 네. 근데 오늘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페이스북은 더 이상 젊은이들이 없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젊은이들의 주인공인 틱톡이 이번에 1등을 했습니다. 틱톡이구나. 네, 네. 디지털 분석 앱체인 에베니에서 지난해 앱 다운로드 건수가 틱톡이 페이스북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래도 너무 낙담할 건 아닌 게 페이스북이 여전히 2등이고 왓츠앱, 인스타그램이 둘을 이어서 3위, 4위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페이스북 그룹의 다운로드로 따지면 여전히 1등인 게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신규 앱 다운로드에서는 틱톡이 앞질렀군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 틱톡을 사실 다뤄본 적이 있어요. MZ 세대들이 특히 이 틱톡을 많이 사용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 틱톡을 통한 일종의 놀이문화 같은 것들이 많이 번지고 있다. 이렇게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2019년에만 해도 다운로드 4위 정도 차지했는데 1년 만에 1위로 상승한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10대, 20대들 그 페이스북에 안 머물고 있는 10대, 20대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플랫폼이고 15초의 미학을 보여줬기 때문에 후발주자로 예전에도 유튜브 쇼츠나 리스트 같은 서비스가 나왔다는 얘기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지난달 기준 틱톡의 앱 다운로드 수는 무려 30억 건을 달성을 했어요. 오. 그래서 미국인 사용자는 1억 명이 넘어섰고 그다음에 1인당 월 평균 이용 시간이 무려 24시간이 넘습니다. 24.5시간이라고 해요. 15초짜리를 그렇게 많이 들어요. 그렇게 많이 보는구나.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콘텐츠가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죠. 특히 이번 도쿄올림픽에선 무관중이었잖아요. 되게 네.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좀 외로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팬들과 소통을 틱톡으로 하는 모습들이 자주 포착이 됐었고요. 네. 영국의 수영 선수 에던 피티는 이제 평영 100m에서 1위 차지하자마자 인증을 틱톡으로 올렸었어요. 네. 그래서 틱톡 영상만 300만 조회수를 넘었었고요. 와. 그러니까 예전에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으로 선수 개인의 소감이나 이런 것을 많이 했지만 네. 틱톡은 즉각 어떤 재미 요소 그리고 이제 빠르게 전달된다는 거. 내가 그 사람의 팬이 아니더라도 이 컨텐츠가 화제가 되면 바로 이제 여기저기 뿌려지기 때문에 재미 요소와 그다음에 시의성, 화제성이 훨씬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여자 스트리트 스케이트 대회에서 은메달을 딴 브라질의 레이사릴 선수 같은 경우나 아니면 7일날 필리핀의 마르젤린 다이엘 선수 같은 경우는 틱톡을 통해서 즐거운 춤을 추는 거 보여주고 국경이 없어지는 모습들. 그다음에 개막 이전에는 뉴질랜드 조정 선수들이 골판지 침대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요. 거기 앉자마자 휘어지는 걸 올려서 화제가 되고 해서 맞아요. 쇼폼 현상은 이제 사회적 현상이 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요즘에 이제 틱톡 하면은 또 이런 게 화제가 되더라고요. 그 친구 초대를 틱톡에서 하면 한 명당 8만 원? 최대 5명까지 40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게 가짜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맞다고 하더라고요. 이 틱톡이 이렇게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게 지금 마감됐지만
아, 마감이 이번- 됐어요? 네, 다행히 예. 지금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하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쉽다. 네, 이번 주에 친구를 신규연으로 뭐 초대하면 돈을 주는 이벤트를 했고요. 친구 한 명이 가입하면 12,000원을 주고 그 친구가 뭐 일주일간 매일 10분 이상 영상을 보면 뭐 68,000원을 주는 그런 식의 이벤트였어요. 그래서 8만 원이군요. 그렇죠. 예, 친구 한 사람당 최대 8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한 500명 이상을 초대해서 120만 원을 모았다라는 내용을 볼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이제 직업이 될 수도 있는.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이게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네. 지금 틱톡을 저격을 하려고 굉장히 강하게 투자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유튜브. 그게 바로 유튜브 쇼츠예요. 네. 한국에도 런칭했다는 얘기를 최근에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랬죠. 네, 5초에서 1분 사이의 쇼폼 영상 서비스인데 틱톡이 이제 유튜브를 견제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유튜브도 틱톡에 비해 월평균 이용 시간이 좀 뒤처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유튜브가 틱톡에 비해 밀리고 있습니다. 사용 시간이. 네. 그러니까 틱톡을 이기기 위해서 아예 돈을 주겠다라고 지금 유튜브가 선언을 한 상태고요. 유튜브가 먼저 현금 마케팅을 네. 시작했다. 근데 이제 크리에이터들한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115만 원 네. 가지고 연말까지 내년 말까지 1억 달러의 현금을 푼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참. 이렇게 현금까지 들이대면서 정말 그야말로 서로 맞불을 놓는 아주 공격적인 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데 틱톡과 유튜브 쇼츠가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 동영상 짧은 동영상 숏폼이라고 말씀하셨죠. 숏폼 플랫폼의 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아주 경쟁적으로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두 플랫폼 큰 차이를 우리가 굳이 얘기한다면 어떤 게 있나요? 사실 유튜브는 이 쇼츠를 열심히 잡고 있지만 또 반대로 TV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TV 시장 쪽으로 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 기성세대와 밀레니얼, 그러니까 Z세대를 위한 전략이 바뀌고 있는데 네. 유튜브는 쇼츠가 5초 이상에서 1분 미만의 콘텐츠를 취급하고요. 네. 틱톡은 15초부터 3분까지 약간 길어졌습니다. 틱톡은 오히려. 아, 유튜브 쇼츠는 원래 한 5분 정도로 했다가 짧게 유튜브는 5분, 더, 네, 그렇죠. 5분 정도였던 들이 이제 5초에서 1분짜리로 줄여진 거고요. 예, 짧게. 네, 틱톡은 15초였던 것을 3분까지로 더 길게. 그렇죠. 그럼 서로 비슷해졌네요? 네, 어차피 결과적으로 그들이 타겟하는 세대라고 하는 MZ세대, 네. 그러니까 추구하는 짧은 영상들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네. 결국엔 둘의 컨텐츠의 길이라든가 성격이나 디자인이 거의 흡사해지는. 그래서 이게 영상만 봤을 때는 쇼츠용인지 네. 틱톡용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제가 주변에 이제 틱톡을 사용하는 이른바 MZ 세대들, 그 젊은 사람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이 틱톡 사용하냐. 근데 사실은 아직도 이 틱톡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만든 중국 앱이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좀 이게 중국이 어떤 개인정보를 빼가는 루트가 되지 않냐라는 인식 때문에 아직도 좀 불안하다라는 사용자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국내 커뮤니티 중심으로 꼭 지워야 할 엠리스트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었던 틱톡인데요. 네. 이제 지난달부터 틱톡이 개인별 목소리 특색과 얼굴 사진을 수집할 수 있다는 내용을 드디어 정보 처리 방침에 포함을 시켰어요. 아, 틱톡 스스로가 이거를 공표를 했군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공격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틱톡은 그런 퍼블릭하게 파트너들의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들의 컨텐츠가 잘 되면 그거를 공공연하게 홍보하고 하는 부분에서 사실 인기를 끌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용자 동의 없이 생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우려는 아직 사라지지 않은 상태지만 이런 데이터를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네. 근데 여전히 한국에서는 뭐 그런 우려도 불구하고 413만 명이 쓰고 있다라는 데이터 집계가 나왔고, 네. 그래서 대량의 현금 살포 뒤에는 이런 뭐 국내 개인정보 불법 유출에 대한 논란과 어떻게 보면 반중 정서가 또 최근에 좀 생기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그렇죠. 부분들을 네. 좀 지우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주의 화제의 영상 만나봐야 할 텐데요.
네. 우리가 오늘 틱톡, 유튜브 쇼츠 이런 숏폼 플랫폼 얘기를 했으니까 혹시 여기에서 요즘 주목할 만한 콘텐츠 있을까요? 유튜브 쇼츠에서 어떤 크리에이터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그중에서 정박수라는 채널이 좀 재미있어서 소개할까 합니다. 정박수. 네. 네. 이 채널에서는 이제 정박수라는 유튜브가 올해 초부터 가슴과 손을 두들기면서 온몸으로 박자를 타면서 노래를 부르는 무반주로 뭐 BTS 먼저 부르기 등의 컨텐츠를 올리고 네. 지나가는 사람도 사실은 이 쇼츠는 구독하는 채널이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컨텐츠가 재밌으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퍼지는 방식이라서 네. 그 30초 동안 빠져들게 하는 게 좀 핵심인데요. 네. 이 컨텐츠가 뭔가 굉장히 하이 퀄리티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리듬을 타고 노래를 부르는 게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구독자는 2만 명이 되지 않는데 쇼츠 조회 영상은 누적으로 900만 정도 달성하죠. 성장세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 900만 회. 네. 그래요. 이 댓글에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네. 알고리즘이 추천해서 알게 됐는데, 정말 박수 하나는 잘 치시네요.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자기, 이제 자신의 몸에 박수를 쳐서 리듬을 타는 이런 유튜브 쇼츠의 콘텐츠, 이게 정박수라는 콘텐츠인데 여러분도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라고요. 진짜 박수 잘 치는 이 장기 하나로도 이게 또 인기를 끄는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또 이런 숏폼 콘텐츠들의 매력인 것 같기도 하네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실래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였습니다.